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화 현상 중에서 심리적 노화와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리적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이라든지 지각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그 멘탈, 정신적인 어떤 건강 상태와 매우 직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심리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인지적인 이러한 그 노화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연령과 함께 쇠퇴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저 사람은 좀 멘탈이 강해져. 멘탈이 어떻게 저렇게 강할까? 정신줄 놓을만 한데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나이 많은 분들, 연세 드신 어른 분들 감정에 뭐 업앤다운이 별로 없어. 다 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겹쳐도 크게 뭐가 없어. 자, 이게 참 정신적으로 강하고 젊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심리적인 노화가 나이가 갈수록 무조건 다 쇠퇴되고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개개인마다 또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인 노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노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노화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심리적인 노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심리적인 노화의 그 첫 번째는 이 감각 기능의 노화예요. 감각 기능 오감 하시죠? 나이 먹으면 좀 이 맛보는 것도 좀 떨어져. 그래서 음식이 좀 짜진다든가, 좀 간을 잘 못 본다든가, 귀도 잘 안 들린다든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오감이 약간 좀 젊을 때에 비해서 막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지. 뭐 그런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 노화의 양상 중 감각 기능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기능은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안이 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공의 지름이 감소하고 그 결과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노화에 따라서 수정체의 섬유질이 증가하게 되면 시각이 흐려지는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정체의 색채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도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어두운 색의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청각 기능은 일정 정도는 노화에 따라 기관이 쇠퇴하는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소음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성 난청이 생기면 고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이러한 청각의 변화는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좌절,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각 기능은 이 노인의 미각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모두 둔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들은 강하게 양념이 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달거나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노년기에는 미뢰 수가 크게 감소하는데 특히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뢰가 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커피를 더 달게, 음식을 더 짜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노인이 미각의 장애를 갖게 되는 다른 이유로는 타액의 양이 감소해서 음식 속에 있는 분자의 방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뢰가 맛을 느끼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각의 변화는 노인의 음식 관련 즐거움을 감소시켜서 음식 섭취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후각 기능입니다. 후각은 65세 이후 감퇴하기 시작하고 80세 이후에는 대부분 후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코 속에 있는 후각 수용기의 숫자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노화로 인한 후각의 약화는 식욕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각의 민감성이 떨어진 노인은 위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타거나 상한 냄새를 감지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촉각 기능을 보시죠. 노년기 촉각 기능의 변화는 피부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콜라겐 섬유의 약화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성이 감퇴합니다. 피부 탄력성이 감퇴하면 외부의 온도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노인은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 온도에 민감하고 낮은 온도를 견디는 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촉각 기능의 변화로 노인은 통증과 관련된 경험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며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각 기능의 변화예요. 이 대표적인 거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방향성도 좀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길치여가지고, 그거 딱히 노화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운전을 할 때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방향치예요, 완전히. 그건 뭐 DNA와 관련된 거 기도 하고, 뭐 어쨌든 방향성도 떨어지고 공간 인지하는 것도 좀 떨어지고, 이 지각, 이 공간을 지각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런 지각 능력의 어떤 변화, 쇠퇴, 노화가 또 있습니다. 지각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의식 수준에서 처리하고 평가하는 지각 기능은 노년기에 쇠퇴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뇌의 신경원과 신경 조직이 퇴화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된 정보의 해석과 추리, 정보에 대한 반응 속도와 같은 지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각 기능의 변화로 반응 속도가 저하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 운전자 문제가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과 집중력, 주의력이 청년이나 중년층 못지않은 노인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운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노인 운전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각 기능이 저하되어도 운전을 중단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도로 표지판을 대형화하고 신호등 밝기를 조정하며 고령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등이 노년기 지각 기능의 변화를 보완해주는 환경적 접근입니다. 지각 능력의 저하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지각이 인지에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각과 인지의 경계는 모호하고 지각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행성 과정만이 아니라 인지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하행성 인지 과정도 있으므로 지각과 인지 과정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 능력, 자꾸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고 젊을 때에 비해서 단어를 뭐 젊을 때는 하루에 20개를 외웠는데 이제는 2개도 못 외운다든지 그리고 이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빨리빨리 계산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됩니다. 유동성 지능은 정신의 유동성을 상징하며 추리 능력, 기억 용량, 도형 지각 능력 등을 포함한 비교적 선천적 영역이며 결정성 지능은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한 언어 이해력, 개념 형성, 논리적 추리력 등이 포함되며 문화적 가치, 경험의 폭, 의사소통과 이해력, 판단력 등에 좌우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변화를 전반적인 지능의 쇠퇴로 평가하지 않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정보를 유지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이며 필요할 때 이를 인출하는 능력으로 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상이한 기억 저장고들로 구분되는데 감각 저장고는 감각에 의해 정보가 선택되고 지각 체계에 의해 처리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단기 저장고는 정보가 수초간 유지된 후 사라지거나 장기 저장고에 저장되기 위해 부호화되는 두 번째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인 장기 저장고는 오랫동안 정보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억 구조는 감각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화에 따라 감각 기억의 과정에 과도한 정보나 방해되는 정보가 부여되면 부호화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체계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지 못하면서 인출 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억력의 약화로 연결됩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쇠퇴는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 혹은 최근
기억 관련 문제가 더 빈번하며 비서술 기억보다 서술 기억의 쇠퇴가 뚜렷해집니다. 세 번째, 학습 능력은 일반적으로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학습 능력은 연령 요인 이외에 교육 수준, 직업 등 다른 요인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 증가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의 학습 능력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학습 과제가 의미 있고 분명할수록,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수록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학습과 지각에 의해 받아들인 정보를 구별하고 분류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개념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서 및 성격의 변화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 이 분노, 화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갈 때가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갱년기냐 너? 나이 먹으니까 막 컨트롤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정서적인 그리고 이 성격의 변화가 급격히 두드러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되어 간다든지, 젊을 때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죠. 그런 부분도 이 노화의 그 심리적인 부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노인의 정서 및 성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정서를 규명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년기의 긍정적 정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정적 정서는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슬프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조심성이 증가한다. 세 번째는 완고함을 일컫는 경직성이 증가한다이고, 네 번째는 우울 성향이 증가한다입니다. 다섯째로는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여섯째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더더욱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역할 지각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역할의 변화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년기 남성은 친밀감과 보살핌 동기가 강해지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공격성, 자기중심적, 권위적 동기가 강해진다고 하죠. 여덟 번째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시간 전망이 변화합니다. 이 시간 전망이 변화한다는 의미는 40세 이후부터 시간 전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에 집중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 되는 태도를 말하죠. 열 번째로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기의 성격적 특성을 토대로 유형 구분이 시도되었는데, 성숙형, 은둔형, 무장형, 분노형, 자학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성숙형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실에 충실한 노인을 일컫습니다. 이 성숙형은 은퇴 후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생이나 죽음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없습니다. 은둔형은 은퇴 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조용히 사는 유형입니다. 은둔형은 힘든 일이나 복잡한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조용히 수동적으로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무장형은 노화에 대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노화에 따른 불안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활동과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분노형은 노년의 비통함과 실패의 원인을 시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젊은 시절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비통해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투사해서 남을 질책하고 자신의 늙음에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학형은 자기 비난이 심하고
심리적 박탈감을 자학적으로 표현하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많고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무가치하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하거나 항상 우울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노화는 굉장히 다단하죠. 인지능력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매우 이렇게 막 엮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진 않아 양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노화의 주요 이론으로 첫 번째 발달과업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비그-허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헤비그-허스트는 후기 성인기에는 활발한 사회적 참여로부터 분리 혹은 새로운 생활 속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면서 개인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발달 과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생물학적, 사회적 상실에 대한 적응과 보상이 주요 과제가 된다고 하면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적응, 퇴직과 경제적 소득 감소에 대한 적응,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한 적응,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 강화,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 환경 조성을 발달 과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팩의 발달 과업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자아분화 대 직업 역할 몰두의 차원으로 주쟁점은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기 자아의 정체성과 가치는 직업 역할에 크게 근거합니다. 자아가 잘 분화되어 있으면 자아의 지지 기반이 직업 역할 외에 여러 가지 역할이 분산되어 있지만 자아의 분화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자아의 지지 기반은 거의 전적으로 직업 역할에만 집중되는 것이죠. 부모자, 서예가 자아, 동호인, 모임 회원으로서의 자아 등 여러 가지 역할에 분산되어 있는 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은퇴했는데도 교사라는 직업적 자아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노인의 심리적 적응은 다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 초월 대 신체 몰두 차원으로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신체적 약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생의 안락을 신체적 건강과 동일시해온 노인은 건강의 쇠퇴를 큰 위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 쇠퇴하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생을 즐겁게 영위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관심을 초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아 초월 대 자아 몰두의 차원입니다. 현실적 자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현실적 자아를 초월하는 것은 자아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의 주 과업인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후속 세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클라크와 앤더슨의 적응 발달 과업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론은 적응 과업을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노화 현상과 이로 인한 행동 및 활동에 제약이 오는 것을 자각하는 과업. 둘째, 신체적, 사회적 생활 반경을 재정의하는 과업. 셋째, 노화로 인한 제약 때문에 이전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과업. 넷째, 자아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업. 그리고 다섯째, 노년기의 생활에 맞도록 생활의 목표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업 등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성인의 발달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정의되죠. 성인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에릭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사회적 지평이 확장된다고 믿었는데 50세 이후의 삶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가는 길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됩니다. 유동성 지능은 정신의 유동성을 상징하며 추리 능력, 기억 용량,
도형 지각 능력 등을 포함한 비교적 선천적 영역이며 결정성 지능은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한 언어 이해력, 개념 형성, 논리적 추리력 등이 포함되며 문화적 가치, 경험의 폭, 의사소통과 이해력, 판단력 등에 좌우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변화를 전반적인 지능의 세태로 평가하지 않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정보를 유지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이며 필요할 때 이를 인출하는 능력으로 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상이한 기억 저장고들로 구분되는데 감각 저장고는 감각에 의해 정보가 선택되고 지각 체계에 의해 처리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단기 저장고는 정보가 수초간 유지된 후 사라지거나 장기 저장고에 저장되기 위해 부호화되는 두 번째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인 장기 저장고는 오랫동안 정보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억 구조는 감각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화에 따라 감각 기억의 과정에 과도한 정보나 방해되는 정보가 부여되면 부호화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체계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지 못하면서 인출 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억력의 약화로 연결됩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쇠퇴는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 혹은 최근 기억 관련 문제가 더 빈번하며 비서술 기억보다 서술 기억의 쇠퇴가 뚜렷해집니다. 세 번째, 학습 능력은 일반적으로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학습 능력은 연령 요인 이외에 교육 수준, 직업 등 다른 요인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 증가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의 학습 능력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학습 과제가 의미 있고 분명할수록, 학습력이 구체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수록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학습과 지각에 의해 받아들인 정보를 구별하고 분류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개념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 기능 변화 관련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원 감소 이론과 전두엽 노화 이론이 있는데, 자원 감소 이론을 먼저 살펴보자면, 노화와 함께 인지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집중력, 기억 용량, 정보 처리 과정의 속도 등의 정보 처리 차원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많을수록 인지적 수행 능력이 증가하는데 노년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두엽 노화 이론은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인지적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동 유전 이론은 유전적 요인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상의 차이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인지적 노화에 대한 행동 유전적 연구는 인지적 능력의 연령에 따른 변화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기여를 규명하였습니다. 행동 유전 이론의 주장처럼 유전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보다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적 요인도 행동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체감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체감 이론에는 정체감 위기 이론과 정체감 유지 이론이 있어요. 정체감 위기 이론은 직업적 역할이 개인의 정체감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기반해서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직업적 역할 및 이와 관련된 부가적 역할의 상실이 자아 정체감의 토대를 흔드는 위기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감 유지 이론은 정체감은 여러 가지 원천에서 파생된다고 전제하고 직업적 역할만이 정체감 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퇴직 후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 초월 이론은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으로 내적 자아에 초점을 둡니다. 이 이론은 노년기로의 진입과 함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초월적이고 인류애적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론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을 축소시키는 것을 노인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 적응기제, 즉 심리적 적응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노화에 따라 노인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 속에서 사회적 관계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 있는데 이는 연령 증가로 인한 쇠퇴와 변화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노년기에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라는 단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노화에 대한 성공적 적응을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노년기의 상실에 대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심리적 노화에 대한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비해서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린 이 심리적 노화는 상당히 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이 들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노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그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론과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